퓨전 360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네네. 그 퓨전 360은 오토데스크에서 제품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 퓨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융합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다양한 설계 툴, 그러니까 모델링, 그리고 CAE 해석, 그리고 캠, 제조를 하기 위한 툴베이스 형상을 만드는 이런 이제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능적인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붙는 360은 클라우드,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한 클라우드를 360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에서 저장이 되고 실행이 되는 설계 플랫폼. 네네. 실행은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능하고요. 데이터 저장은 모두 클라우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거나 렌더링 이미지를 뽑아보신 분들이 계시면 실제 해석을 하거나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 때 로컬에 있는 PC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거나 이런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퓨전 360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그 다음에 머시니스트 분들은 그 퓨전 360의 다른 기능을 활용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PC 사양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스마트한 제품인데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이 퓨전 360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이랑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3D 설계 소프트웨어입니다. 퓨전 360은 프리폼 작업과 솔리드 모델링 도구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나의 모델링 기법이 다른 하나의 모델링 기술을 향상시키는 완벽한 설계 도구입니다. 전장 설계 또한 가능하고요. 2D 설계 기능을 제공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지원 툴입니다. 설계 관리, 공유 및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툴이기도 합니다. 퓨전 360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기도 한데요. 또한 2에서 5축 밀링, 터닝, 검사, 워터제트, 레이저, 플라즈마 및 적층 가공을 위한 캠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윈도우 환경은 물론 맥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개발된 차세대 설계 및 제조 클라우드 플랫폼. 혁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3D 설계의 신흥 강자 퓨전 360을 지금 사용해보세요. 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약간 홈쇼핑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퓨전 360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애니캐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현업 설계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다양한 설계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다 맞출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용 툴을 IPT나 IGS 등 이런 공용 확장자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퓨전 360의 애니캐드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그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 사용하시는 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변경하는 따로 작업이 없죠. 잠깐 수정을 드리면 IPT가 아니라 STP를 아마 사용할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뭐 다소 소프트웨어나 다른 툴들을 활용을 하실 때 아마 변환하는 과정이 한 번씩은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 이제 퓨전 360이나 인벤터를 활용하시면 애니캐드 기능을 통해서 저희 오토데스크 관련된 소프트웨어랑 연동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점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애니캐드 기능을 이제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준비해 봤고요. 애니캐드를 활용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장면 인벤터에서 작업했던 화면을 퓨전 360으로 넘기는 장면인데 꼭 인벤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도 동일한 작업이 가능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니캐드 활용 인벤터 파일을 퓨전 360으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인벤터에서 작업된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과 경로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IPT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퓨전 360 좌측 상단에 쇼 데이터 판넬이라는 곳을 클릭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업로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트 파일을 통해서 목록을 확인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 방식이 아닌 그냥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해당 아이콘을 퓨전 360으로 옮기면서 간편하게 퓨전 360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로드를 하게 되시면 퓨전 360에서 지정했던 프로젝트 안에 애니캐드라는 지금 IPT 파일이 올라가게 되고요. 따로 변환을 하지 않았는데도 올라가는 게 완료가 되면은 퓨전 360에서 해당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 패널에서 애니캐드를 더블 클릭하면 인벤터에서 설계된 것과 동일하게 퓨전 360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이 도면을 가지고 설계에 활용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오픈 더 웹을 통해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이동합니다. 이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는 작업하신 모든 파일들이 올라가게 되고 클라우드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다양한 정보들도 클라우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델링 관리 및 공유도 가능합니다.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해당 URL을 복사해서 메신저, 저희가 자주 사용하시는 깨똑 메신저를 통해서 복사해서 보내기만 하면은 상대방은 그냥 클릭만 하면 그 도면을 볼 수도 있고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니캐드의 기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퓨전 360이 이렇게 공유하는 기능, 다른 파일을 가져오는 것만 되냐? 그게 아닙니다. 퓨전 360은 3D 설계 또한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기본 이 베이스를 설계하는 거를 빠르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보시면서 퓨전 360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D 스케치를 먼저 작성하고요. 이 작성된 스케치를 솔리드화하기 위해서 돌출 작업을 합니다. 돌출 작업이 완료된 솔리드에 수정을 위해서 스케치와 컷 작업을 통해서 형상을 수정하게 됩니다. 컷 작업으로 형상을 수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3D 설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2D 스케치를 하면서 완전 구속이라는 개념을 하는 건데요. 퓨전 360에서는 이 완전 구속을 하는 이런 작업이 원활하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설계에 진입하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성된 스케치를 컷하면서 설계 변경을 해주게 되겠고요. 홀 작업 또한 따로 스케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점을 활용해서 카운터 보어나 심플홀 같은 경우를 점으로 통해서 지정해서 할 수가 있고, 이 작업은 이제 수정이나 홀의 위치 변환이 있을 때 포인트의 수치를 변경하고 포인트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쉽게 변경할 수 있고, 홀 사이즈 또한 이 홀 작업에서 사이즈를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 작업 또한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미러 평면을 통해서 작업된 형상을 미러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대칭 형상이 작업된 다음에 이제 가공의 마무리인 챔퍼 작업을 하고, 제품의 재질 또한 퓨전 360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루미늄 6061을 적용해서 모델링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3D 모델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은 아직까지 2D 설계를 하고 있고 3D 모델링의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께는 이 작업을 한번 보시면서 21세기 소프트와 오토데스크가 여러분의 3D 설계 환경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을 주시고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델링을 완성했는데 저희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개발을 지시하셨어요. 야근을 시키시는 겁니다. 새로운 디자인, 무게 감소, 다른 소재 검토, 가공 방식 검토, 가공비 검토, 혁신적으로, 느낌 알지.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또 프로지 않습니까? 해야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모델링까지 했으니까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그러면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생성된 모델링을 구조 해석을 한 다음에 어느 부분이 필요가 없고 이 형상에 어떤 식으로 힘을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구조 해석은 오토데스크 나스트란을 활용했고요. 구조 해석 조건으로는 상부 브라켓과 체결되어 힘을 받는 구멍에는 30N, 그리고 크레스 롤러 가이드와 체결되는 구멍은 고정, 확장 스프링 최대 하중은 15N, 그리고 피커 뭉치 체결 구멍은 약간의 변경이 생겼는데요. 원래 두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설계 구성이었는데 한쪽은 제거하고 한쪽만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제가 구조 해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구조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폼미세스와 변이를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폼미세스 값에서 어떤 부위에 가장 응력이 많이 가해지는지 알 수가 있고요. 변이 값을 통해서 어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에 보강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영상은 퓨전 360입니다. 제가 나스트란으로 구조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퓨전 360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퓨전 360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퍼포먼스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나스트란에서 구조 해석을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일반적인 해석 과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트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벤터에서 인벤터 나스트란을 선택해 주시고요. 해석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석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형, 정적부터 다양한 해석 유형이 있게 되고 선형, 정적으로 선택한 후에 재료를 설정해 줍니다. 저희가 아까 알루미늄 6061로 사용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6061을 인벤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재질을 찾아서 확인해 줍니다. 재질을 확인하고요. 이 재질을 이 물체에 이상화해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6061을 적용하게 되면 모델링에 재질이 적용이 됐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구속 조건을 통해서 크로스롤러 가이드와 접합되는 부분은 이렇게 고정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상부 브라켓과 연결되는 부분은 힘을 주겠습니다. Y축 방향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30N을 주겠고요. 그리고 스피커 뭉치와 연결되는 부분은 오른쪽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체결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역시 마이너스 10N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가 원복하기 위한 스프링 발력을 10N으로 계산해서 10N을 플러스 방향으로 15N을 플러스 방향으로 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 주는 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메쉬를 적용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 옵션에서 제가 간단하게 변경을 해봤고요. 메쉬 설정을 통해서 모델링에 메쉬를 설정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진행해 봤는데 원래 해석을 할 때는 이제 단순화 작업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잠깐 시연을 위해서 단순화 작업은 제외하고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림과 동일한 해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최대 응력 지점과 최저 응력 지점 그리고 변이값, 최대 변이 지점 그리고 최소 변이 지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고요. 방금 메쉬를 제거해서 시각적으로 활용하기 좋게 작성해 봤고요. 이 작성된 해석 자료를 애니메이션화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힘이 주어지고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 나스트란 구조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 의견을 내봤는데요. 본 해석은 픽앤플레스의 신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구조 해석 결과이고요. 베이스의 재질 알루미늄 6061의 허용 응력값과 최대 응력 지점값을 계산해서 산의 안전율 3을 표준으로 지정한다면 이 안전율을 허용하기 때문에 베이스의 설계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오히려 안전율을 고려했을 때 해당 설계는 오버스펙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경량화, 형상 변경, 재질 변경, 가공 방식 변경 등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